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IS앳 김태성 본부장, FNC 김호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시장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주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최근에 김호주 대표가 준비한 종목들이 수익률이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이 종목은요,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 그 방송에서도 이쪽 섹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LNG 쪽, 네, 강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앞서 LNG 이야기 핫하게 했는데요. 여기에 종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테마로서 봤을 때 김태성 본부장님, 여기 보는 것 현재 안전합니까? 그래도 꽤? 안전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이야기에서 15%를 받아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15%가 아니더라도 최선의 지금 선택을 해야 한다면 뭔가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뭔가를 내줘야 할 때 조선과 아니면 이제 강관 혹은 LNG, LPG 이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내줘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 테마주들은 조금은 이제 공격적이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충분히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좀 반응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좀 잘 선택해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오늘 준비해 왔을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그쵸. 이게 뭐 대장격이 될 수도 있고 항상 1번 타자인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예. 뭐 일단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뭐 대장주로서 자리 배경을 이미 한 그런 종목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 종목인데 일단은 뭐 에너지용 이 강간 전문 이 넥스틸은 뭐 어쨌든 뭐 이미 알다시피 트럼프 관련돼서 이쪽 알래스카 관련된 이쪽으로 이제 수혜가 이제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유정관, 송유관 등 뭐 이런 에너지용 강간을 주력으로 좀 생산을 하는데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미 미국에서 좀 북미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압박도 뭐 그렇게 좀 덜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좀 추진에 대한 가속도를 좀 붙이려고 하면서 뭐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또 참여 의사가 또 밝혔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많이 참여를 좀 할 것이다라고 이제 좀 그런 부분인데 총 사업비가 거의 이제 55조 원을 이제 5조 원에 이르는 그런 초대형 규모의 이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는 뭐 계속해서 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단순히 이제 모멘텀으로만 이제 보는 것도 이제 굉장히 괜찮지만 물론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좀 중요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미 받쳐져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뭐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00% 정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견조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세에 대한 부분이 살짝 이제 변수가 좀 될 수는 있겠지만 우호적인 관세 환경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캐파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또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알래스카 이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강력하게 좀 가지고 있고 또 견조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고요. 또 여기에 이제 이 대구경 강간에 대한 사업의 캐파 확장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좀 기대감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좀 조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좀 보고 계시면은 보시면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좀 한차례 이제 좀 많이 올라왔었다가 지금 현재는 거의 이제 그 자리 흐름에서 이제 16,000원에서 한 13,000원 정도 이 부분에서 일단은 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씩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양봉이 좀 크게 좀 나오기는 하는데 이 양봉 이후에 오늘 이제 음봉이 좀 떴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 음봉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더 진입하기에 매력도가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넥스트를 준비했고 일단은 목표가는
일단 매수가 자체는 지금 예. 현재가 이 부근에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LNG 쪽 핫하고요. 넥스텔은 또 실적 또한 탄탄하게 좀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2,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김호주 대표가 준비한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이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핵심 이슈 수혜주 이 종목 중장기 상승 기대가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일단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섹터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은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을 가지고 나왔고요. 네. 결국엔 지금 AI 시대이죠. AI 시대에서 공급 가인 논란도 있을 거고 결국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지금 작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테크 기업들은 여기서 발전을 더 멈출 수는 없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후발주자들에게 순위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계속적인 AI 센터에 대한 투자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테크 기업들이 입을 모아서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는 건 결국 데이터 센터를 완벽하게 돌리려면 전력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계속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주 대표님. 자, 그러면은 이렇게 ESS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왔을지 궁금하네요. 블라인드 오픈. 한중 NCS. 네. 어제도 사실 용호상보에서 공개가 됐는데 오늘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상승 여력 많이 남아 있나 보네요. 이제 시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최종 고객사를 그동안 찾지 못했던 슬픔이 좀 있었지만 맞아요. 오늘 삼성 SDI로부터 이제는 7월부터 본격 양산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작년부터 지금 올해 사실은 이제 삼성 SDI가 없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 SDI발 실적까지 포함이 되는 다가오는 3분기, 4분기가 된다면 충분히 더 높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을 때 결국 정책적인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의 지금 정책 드라이브가 가장 강하게 걸리는 쪽이 바로 AI이고 여기에서 조금 더 영역을 확장을 해보면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기까지. 부분이라 저는 ESS 에너지 쪽을 보신다면 한중 NCS를 대장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물론 셀사가 더 높은 이익률이라든지 성과를 보이겠지만 후발주자로 따라갈 수 있는 기업 중에는 한중 NCS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구간 접근하기에 부담 없는 가격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약 한 8개월 정도 바닥에서 지금 박스권 형태를 보이다가 어제와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약간의 이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의 시초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손절 라인을 2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굉장히 좀 짧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45,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45,000원대가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 이 한중 NCS가 4만 원에서 48,000원, 5만 원대 이 가격대에서 좀 머물러 있었던 시기가 좀 꽤 길었기 때문에 저는 45,000원은 기술적 반등으로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일 수 있겠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ESS 중앙계약 시장 경쟁 입찰 지금 삼성 SDI가 성공한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중 NCS가 더 큰 또 수혜를 그렇죠.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중 NCS까지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45,000원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전략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호주 대표가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는 뭘까요?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리스크를 최소화할 안전한 투자 전략 이거다. 지금 시장 리스크가 꽤 많아요. 그래서 안전한 투자 전략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를 좀 짚어주실지 궁금하네요. 블라인드 오픈! 보수적 대응. 보수적 대응이라고 한다라는 건 좀 관망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매도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어제 그저께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보수적 대응이라는 게 이 관망하라는 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확실한 갈로는 어쨌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에는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서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에만 조금 이제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자라는 건데 사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빠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뭐 체감상으로는 뭐
워낙 이제 빠진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체감을 더 크게 좀 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투심이 굉장히 줄어 있는 거는 이제 맞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죠. 거기에 따른 이제 관세 리스크는 지수나 뭐 종목들 뭐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은 관세를 관세 돌파. 예, 관세를 정면적으로 이제 돌파하는 흐름에 대한 부분 그런 종목들을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조바원 같은 경우에 계속 그런 상황이고 또 어제 그저께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이 스테이블 코인 쪽, 뭐 헥토 파이낸셜 바로 어제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초급등이 좀 나왔던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가야 되는 종목들은 어차피 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는 관망이 아닌 과감한 투자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잠시 또 이제 뭐 뒤에 처전되는 그런 섹터들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배팅보다는 약간의 보수적인 배팅이 좀 필요하고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좀 줄여주면서 이 앞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넥스트릴처럼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잘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현재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수익에 대한 부분들 현금 보유는 굉장히 늘려가면서 또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까지 하면서 확실하게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 우리가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수적 대응이라는 저 두 글자 때문에 이 시장을 봤을 때 좀 관망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말씀 중에 보수적 베팅이라고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좀 이제 많은 종목을 보기보다는 진짜 갈 종목만 딱 보고 보는 게 좋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뭐 실적 받쳐주고 거기에 모멘텀도 받쳐줄 수 있는 앞서 얘기했던 넥스틸 같은 종목들 함께 보는 게 시장에서는 좀 맞지 않을까. 김호주 대표가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태성 본부장이 준비한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내일장을 선점할 핵심 투자 전략은 이거다. 그렇죠. 내일장 선점하려면은 어떤 뉴스를 좀 먼저 보는 게 괜찮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컨퍼런스 콜. 네. 내일 어떤 컨퍼런스 콜 준비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의 어닝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예. 실적 발표를 하고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 그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컨퍼런스 콜을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어떤 뉘앙스들을 이제는 잘 체크를 해볼 코멘트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핵심 테크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저녁은 인텔의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텔도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금 반도체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기업의 단기적인 전략 혹은 장기적인 전략들을 좀 나눠서 이야기를 가이던스. 해주는 예.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의 실적도 중요한데 미국 기업들의 현재 흐름을 보면 그래서 3분기에는 어떨 건데 4분기에는 너네들 실적은 어떨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테크 기업들이 공통된 지금 투자 아이디어들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앞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요. 알파벳도 그렇고 간밤에 이제 실적 내올 때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AI 소프트웨어 하려면 전력 인프라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코멘트들. 이런 쪽에서 우리가 투자 힌트를 찾아야지만 아무래도 이제 주도주 군에서 소외되지 않고 시장을 좀 쫓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컨퍼런스 콜 중요하다. 실적 발표를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내일 보니까 내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되게 많네요.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확정 실적 나오고요. 네. 신한지주, 두산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기아도 있고요. 한미약품 또한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네.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 좀 있습니까?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수주 잔고만큼 실제로 지금 재무제표에 그 실적이 녹아들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SMR에 대한 현재 그렇죠. 상황 맞아요. 그거를 좀 들어야 됩니다. 이게 허무맹랑하게 갑작스럽게 2030년 혹은 그 이후의 일정으로 말을 하게 되면 시장은 또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에 맞아요. 이 시기에 대한 부분은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두산에너빌리티도 또 그냥 뭐 말하는 것보다는
주주들을 좀 기대할 그렇죠. 수 있게끔 네. 이런 걸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투자 전략 컨퍼런스 콜까지도 지켜보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프터마켓 그리고 오늘 본장에서 좀 괴리율이 컸던 종목들, 특징적인 종목도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